얼마 전에 제가 운영쌤 부부 상담 콘텐츠를 좀 봤거든요. 원래 잘 보지는 않아요. 결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콘텐츠 거리가 좀 있나 해서 봤는데 한번 다뤄볼 만한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사연을 보내셨는데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부부가 맨날 싸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분이 보내셨는데 그래서 운영쌤이 이 가상의 사례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근데 남편이 먹어보니까 너무 짜. 그래서 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화가 나서 뭐가 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거기다가 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내가 또 이제 화가 나서 그럼 네가 해 먹든가 이런 식으로 갔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일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한번 해봐라. 첫 번째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한 말을 덧붙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그래 짜 이렇게 먼저 하고 짠 음식이 건강에 안 좋긴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솔루션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일상에서는 그런 윤활유를 바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로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요즘에 너무 이런 솔루션밖에 없어요. 너무 기술 중심이다. 이 막 짜잘한 기술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여성 중심적이다. 사실 수용이라는 태도는 여자들한테 훨씬 많이 있는 태도거든요. 이 소위 이제 성격 검사를 해봐도 이 agreeableness가 여자한테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거.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그냥 유연율을 바르기 위해서 마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남자 잘 못해요. 그런 거를 하면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지금 여성 중심이에요. 특히 이제 주류 미디어는 다 그런 식입니다. 말을 예쁘게 해라, 막 받아줘라 이런 것들. 이게 단순히 여자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완전 이게 슈퍼 주류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죠. 첫 번째, 너무 이 피상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여성적이다. 그럼 반대로 제가 오늘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 이 양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은영 쌤이 말씀하신 가상의 사례를 계속 활용을 해볼게요. 남편이 처음에 짜 하니까 아내가 뭐가 짜 하고 짜다고 하니까는 그럼 네가 해먹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여기서 남자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 잘못했을까요? 혹시 원래 좀 말을 예쁘게 했었어야 됐나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축하드립니다. 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뭐 물론 애초에 뭐 짜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을 건 없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자가 진짜 잘못한 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족밥 같았다. 자, 좀 너무 상스럽죠? 근데 맞잖아요. 자, 봅시다. 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언어로 묘사를 해보면 가벼운 신경질이죠. 근데 이 남자가 가벼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신경질을 부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조합은 최악인 거죠. 이게 정말 관계에 독을 타는 행위예요. 여자는 그렇게 됩니다. 여자는 가벼운 신경질을 좀 부려도 돼요. 왜? 원래 그런 거니까. 남자들이 그걸 보고 엄청 막 거부감 느끼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가 가벼운 신경질을 부리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상에서 남자를 자기의 아래로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당연히 불공평하죠. 남녀 관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공평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민들이 막 남녀 평등이라는 게 헛소리인 겁니다. 말도 안 돼요. 서로에게 엄청나게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가벼운 신경질은 여자가 했을 때 관계에 타격이 별로 없지만 남편이 했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아래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편이 아내의 아래에 있는 집은 반드시 망한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니까. 이 분노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된 분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족밥의 분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좀 그만 쓸게요. 너무 많이 썼으니까 그냥 밥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엄청 날뛰는 말이 있습니다. 적토마예요. 폭발적이고 막 이제 이렇게 난리를 쳐. 이게 이제 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수라고 할게요. 이 말이라는 분노를 다루는 그런 주체겠죠. 기수가 실력자면은 이 말을 잘 다루겠죠. 말이 엄청 폭발적이고 막 날뛰는 성향이 있더라도 막상 달리는 모습을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요. 이게 바로 절제된 분노입니다. 근데 이 밥의 분노는 달라요. 기수가 실력이 없으니까 말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속도도 막 이제 왔다 갔다 해. 막 달리다가 힝 멈췄다가 다시 막 달리고 이래요.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불안불안하다고요. 실제 분도 똑같습니다. 화를 내는데 "네가 아까 그 잘못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폭이 막 커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 냄새랑 질감까지 다릅니다, 분노가. 이 밥의 분노에는요. 억울함이랑 피해의식이 깔려 있어요. 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억울함의 질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아내가 바로 캐치한다고요. 이 남자가
우리의 관계 하에서 자기 자신을 피해자, 당하는 자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라는 것을 아내의 무의식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점점 그게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한번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이 밥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존중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도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무의식에서 쫙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 된장찌개 사례에서 남자가 잘못한 거는 말을 예쁘게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적절한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거,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첨언하자면 이런 사소한 소재에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노를 이제 하려면은 소재도 잘 골라야 된다. 무거운 소재, 중요한 소재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건 가끔씩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지만. 하지만 이런 사소한 데서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사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 이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내보다 존재 방식이 우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솔루션을 드릴게요. 제 솔루션은요. 추상의 세계로 올라가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 두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1층이랑 2층, 뭐 건물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1층은 피상의 세계고 2층은 추상의 세계라고 할게요. 이 피상이라는 거는 가죽 피자를 쓰거든요. 상은 이 모양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모양 말 그대로 가장 피상적인 거,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된장찌개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은 뭐 아내의 일그러지는 표정, 내가 보기 싫은 표정, 그리고 이 감정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위층, 이 추상의 세계라고 할 때 추자는요, 이 추출하다 할 때 추자거든요. 상을 추출한다는 것은 겉모양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감정의 충돌이라는 피상의 세계에서 뛰어올라서 추상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머물러라. 이게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내랑 이제 막 된장찌개 가지고 막 싸워. 말도 안 되는 걸 막 싸웠어요. 근데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원리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의 부재, 이런 거. 나 같은 경우는 아내가 밥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 아내 입장에서는 이 페미니즘이 너무 지금 머리에 많이 들어가지고서 본인이 밥을 해주는 거를 뭔가 거대한 혜택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감사라는 것이 부재한 거죠. 아, 이게 원인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뜨거운 물이 있으면은 김이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뜨거운 물을 볼 것이냐 아니면 김을 볼 것이냐. 김이 본질이 아니고 당연히 뜨거운 물이 본질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뭐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추상의 세계로 아예 올라가라고요. 거기서 머무르시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냥 싸울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거기에 거주하세요. 그러면은 싸움이 벌어지면은 자동으로 근본 원리에 내 시선이 몰빵이 되게 됩니다. 감정 같은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다고요. 자, 좀 더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성경을 1000번 읽었어, 그동안. 맨날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대한 고통이 닥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련이. 그러면 나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에게 고통이라는 축복을 내리셨구나. 이게 자동이라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힘들겠다, 어떡하냐, 아유, 안 그랬어야 되는데 100번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아예 신의 세계에 거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고통을. 그러한 경지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로 그런 세계에 거주를 하셔야겠죠. 절대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물질의 세계, 피상의 세계에 늘 머무르다가 싸울 때 가끔씩 수상 영역으로 올라가. 이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이 있고 김이 있을 때 김에 시선이 꽂히는 게 불가능하다. 뜨거운 물이 진짜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만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럼 자동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한 명이 이 감정의 초점 자체가 안 가 있으면요. 싸움이 막 이렇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장자가 정말 아름다운 비유를 했었는데 빈 배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강에서 이제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배가 와서 박았어요. 그러면 저 어떤 새끼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타고 있어. 그러면은 화가 났다가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1층에 있고 2층에 있어요. 피상의 세계, 추상의 세계. 근데 아내가 1층에 계속 머물러. 감정 싸움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화살을 막 쏴. 근데 내가 1층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싸웁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없어. 허공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다고요. 이게 이제 에고를 없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현실은 완벽하지 않죠. 실제로 뭐 감정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내가 이 세계에 단단하게 거주를 하면은 그런 감정 싸움이 금방 사라진다. 불씨가 막 생겼다가도 꺼진다고요. 금방.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중요한 주제로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싸움을 할 때 추상의 세계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 부부싸움의 문화 자체가 성장 지향적,
문제 해결 지향적으로 고착이 돼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성장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내가 2층에 정말 완벽하게 머무르면은 아내가 나를 끌어내리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얘기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일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유물론자가 되지 말고 관념론자가 되라. 아예 관념론자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잘 심은 것은 뽑히지 않고 잘 품은 것은 빠지지 않는다. 돌을 닦아 몸에 익히면 그 덕이 참되고 돌을 닦아 집안에 베풀면 그 덕이 넘쳐 흐르며 돌을 닦아 천하에 베풀면 그 덕이 두루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귀한 삶의 방식을 내 안에 잘 심으면 뽑히지 않고 잘 품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것을 집안에 베풀 때, 즉 그런 귀한 방식으로 집에서 존재하고 나아가서 아내 그리고 자식을 성장시켜 줄 때 우리 집에서 그 덕이 넘쳐 흐르고요. 마지막으로는 천하에 베풀면은 그 덕이 두루 미치게 된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